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2 이서연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한 몸처럼 서로를 아끼고 살아야 한다고요. 저도 25년 동안 그 말을 성경처럼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그 돈에 손을 대기 전까지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이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텅 빈 통장 하나와 제가 막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가 놓여 있네요. 어젯밤 남편은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였죠. 남편은 아마 내일 아침 이 서류를 보고 길길이 날뛸 거예요. 저를 이기적이고 독한 여자라고 비난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 그 집안의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니까요. 제 어머니의 무너진 세월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니까요. 모든 건 제 어머니의 낡은 무릎, 그리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수술비 500만 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 75이세요. 평생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나무를 파시며 저와 오빠를 키워내셨죠. 쭈그리고 앉아 보낸 세월만큼 엄마의 무릎은 닳고 닳아 있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셨고 밤이면 욱신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끙끙 앓으셨죠. 창문에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어요. 의사는 몇 년 전부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엄마는 수술은 무슨, 죽을 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돈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딸네 집에 부담 주기 싫어서 당신의 고통을 파스로 꾹꾹 눌러 참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남편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살림하고 밤에는 아이들 방에 불이 꺼지면 거실에 조용히 앉아 번역 사이트에서 주는 교정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오타 하나에 100원, 200원.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뭉쳐왔지만 수술받고 두 발로 편안하게 걷게 되실 엄마를 생각하면 피곤한 줄도 몰랐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겨주신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보태니 드디어 5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어요. 수술 계약금을 치르기엔 충분한 돈이었죠. 저는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넣어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옷 상자 밑에 숨겨두었어요.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이제 엄마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남편이 우연히 대청소를 돕다가 그 통장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여보, 이거 무슨 통장이야? 비상금 모아뒀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 그거 엄마 수술비 모은 거야. 당신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조금씩 모았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는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아이고, 우리 마누라. 혼자 얼마나 애썼어. 나한테 진작 말하지. 장모님 수술 당연히 해드려야지. 걱정 마. 모자란 건 내가 보탤게. 내가 알아봤는데 A 병원 정형외과가 그렇게 잘한대. 당장 예약 잡자.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지.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그런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미안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얼굴이 어두운 채로 말하더라고요. 막내 시동생이 의류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에 사기를 당해서 가게에 보증금까지 빼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전화해서 형님이 어떻게 좀 해보라며 우는 소리를 하신다고요.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잘 해결될 거야. 너무 걱정 말라고 말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불행이 제게 어떤 방식으로 닥쳐올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드디어 엄마의 수술 날짜가 잡히고 계약금을 내기로 한 날이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햇살은 또 어찌나 따뜻한지 세상 모든 것이 저와 엄마를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죠. 은행에 들러 돈을 찾고 병원에 가서 계약금을 내고 엄마와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지. 머릿속으로 행복한 계획을 세우며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앞에 앉자 저는 당당하게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500만 원 전액 찾아주세요. 그런데 은행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려 보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제게 말했죠. 고객님, 죄송한데 이 통장 잔액이 3만 2천 원인데요. 네? 그럴 리가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이 넘게 들어있는데. 아, 잠시만요. 아, 닷새 전에 배우자분이 창구에 직접 오셔서 전액 해지하고 찾아가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어요. 은행 창구의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숨이 턱 막혀왔어요. 배우자분이 찾아가셨다고요? 내 남편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왜? 저는 어떻게 은행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땐 텅 빈 통장을 손에 쥔 채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따뜻했던 햇살이 그 순간만큼은 지독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어요. 아닐 거야.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나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평온한 모습에 오히려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텅 빈 통장을 그 사람 얼굴 앞에 던지듯 내밀었죠. 이거 설명해. 남편은 통장을 보더니 아, 그거 하며 말을 흐렸어요. 이내 TV를 끄고 몸을 일으켜 앉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돈 우리 엄마 수술비인 거 알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제 목소리는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당신도 들었잖아. 우리 막내 동생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는 매일 전화해서 오시고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서 내 돈을 훔쳐 우리 엄마 수술비를 당신 동생 사업 미천으로 대줬다는 거야, 지금? 훔치다니. 말이 심하네. 우리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공동 재산. 내가 밤새워는 뒤비며 번 돈.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겨주신 피 같은 돈이 왜 당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공동 재산이야. 제 절규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네 집만 생각해. 이기적으로. 장모님 수술. 그거 뭐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급한 수술 아니잖아. 한두 달, 아니 몇 달 미뤄도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내 동생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어떤 게 더 급한 상황인지 몰라? 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내 엄마의 고통은 몇 달 미래로 되는 사소한 일일 뿐이었어요. 내 눈물과 희생은 자기 동생의 사업 자금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이런 사람을 믿고 이런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왔던 거예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가 차갑게 식어내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서 당신 동생 가게에 내 돈을 다 줬다. 이 말이지?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상의는 무슨? 당신한테 말했으면 당신이 반대할 게 뻔한데 부부 사이엔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내가 나중에 2배로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2배? 당신이 뭘로? 당신 월급 뻔히 아는데 늘 당신 동생 내며 국카들한테 퍼주느라 마이너스 아닌 것만도 다행이잖아. 이 여자가 정말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하는데 그 돈, 당신이 말하는 우리 돈 아니고 내 특유 재산이야. 법적으로도 당신은 권리가 없어. 당신은 지금 내 돈을 훔친 거고. 저는 녹음을 중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제 차가운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죠.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부부 사이에 내 돈 따지는 거 아니지. 우리 이제 법대로 하자. 법이 정해주는 대로 깨끗하게 나누자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25년 동안 단단하다고 믿었던 제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매일같이 객에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응? 하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어요. 법정에 제출된 녹음 파일과 수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 앞에서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이기적인 말들이 스피커를 통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도 잿빛이 되었죠. 늘 당당하고 큰소리치던 남편이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이 훔쳐갔던 어머니의 수술비 500만 원은 물론 25년간의 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절반에 대한 재산권까지 모두 인정받았죠. 판결이 있던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 이혼한 집으로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제발, 나 버리지 마. 우리 25년 세월이 있잖아.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25년?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내가 변하기로 결심했을 뿐이야. 내가 다 갚을게. 장모님 수술비.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당장 만들어 올게. 그러니까 제발. 그의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수술비? 늦었어.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은 이제 법이 찾아준 내 돈으로 내 손으로 지켜드릴 거야. 당신의 더럽고 이기적인 돈은 필요 없어. 저는 제 손을 붙잡은 그의 손을 힘주어 떼어냈어요.
당신이 그랬지. 우리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냐고. 맞아. 그래서 법이 공평하게 나눠준 거야. 이건 내 몫이니 이제 당신 인생에서 나도 내 돈도 깨끗이 지워. 절망에 빠진 그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저는 제 짐이 담긴 상자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로 그의 나지막한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이 시원하고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드디어 풀려난 기분이었죠. 얼마 뒤 저는 제 몫의 돈을 들고 엄마에게 갔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우리 수술하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2달 뒤 엄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셨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는 엄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섰어요. 엄마는 보조기구에 의지했지만 당신의 2발로 꼿꼿하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딛고 걸으셨어요. 파스 냄새 대신 상쾌한 가을바람이 엄마의 옷깃에 스며들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잃어버렸던 걸음걸이를 되찾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25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제 인생을 되찾는 찬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 이서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인생을 멋지게 걸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이서연들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